헤로모 이야기 5장 아버지의 자취. 기억이 남긴 자취를 따라 그가 홀린 듯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니 잠긴 문이 열립니다. 방 중앙에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에 가까이 가자 석화된 아이가 보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아이가 포자의 기록을 자극합니다. 유실된 기억들이 결합하며 기억이 솟구칩니다. 첫 번째로 기억난 것은 우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병명은 명역체계 교란. 대대로 부계에서 내려오는 유전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만 유독 유전병이 유별났다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목숨에 지장이 없는데 아이는 수시로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플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아이의 아버지 제릴 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응형 결합 호자라 일컬어지는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포자를 이용하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다시 아이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몸이 몹시 아프던 날 아이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고 불평하지 않을 테니 손을 잡아달라고 웁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제릴 박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그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아이만 아는 기억 또는 제릴 박사만 아는 기억이 포자에 섞여 있는 것일까요? 의문을 가진 순간 또 다른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제릴 박사는 유전병에 의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는 모르지만 그는 심장 발작을 두어 번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아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지요. 그는 아이에게 이식된 포자에 자신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포자의 중심축이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제야 결합의식 당시 보았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제릴 박사의 기억이 섞이면서 혼동을 일으킨 겁니다. 회개하는 그의 모습에 몰입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를 위해, 아이를 위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포자를 이용해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자동으로 석화시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든 겁니다. 아이가 석화된 시간 동안 포자는 계속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존재를 변이시켜 나갔지요. 세월이 흘러 포자는 완성되었지만 포자를 활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자를 버티지 못하거나 버티더라도 포자의 기억을 외면했던 겁니다. 기억에 의지하여 아이를 깨웁니다. 석화된 포자는 활성화된 포자로 깨울 수 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물에 들어가면 번지는 것처럼 활성화된 포자 하나가 연결된 석화 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아이의 석화가 풀리자마자 포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포자가 결합을 위한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하면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확보한 보조 전력입니다. 그런데 제릴 박사의 사후 보조 전력은 격리시설의 예비 전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며 긴 시간 동안 보수 없이 돌아가던 주 전력은 고장난 지 오래. 격리시설을 가동하던 예비 전력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며 빈틈이 생겼습니다. 잠깐 열린 구멍을 통해 죄수들이 나왔습니다. 고대인들의 일원이었으나 포자를 주입당하고 괴물의 형상이 된 죄수. 실험체로서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채 무기한 형벌을 받던 이들이 풀려난 겁니다. 대부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으나 일부는 복수심에 불타 연구소 내부를 훑고 다녔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그에게 분을 풀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회개하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붉은 빛이 깜빡이며 경보음과 함께 차단 격벽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결합 과정이 잘못될까 두려운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죄수들과 마주했습니다. 죄수를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기록을 하던 포자의 기억. 그 기억은 죄수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포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상기시킵니다. 포자에 심어진 폭발적인 번식 능력이 문제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어도 세상에 풀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풀리게 될 경우 흉포한 야만성으로 인하여 세상이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죄수와 회개하는 격렬히 싸웠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공격성을 지닌 죄수들의 포자가 팽창하여 헤게아를 덮칩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듯 보이는 헤게아 또한 반격합니다. 내부의 구조의 반응에 최적화된 헤게아의 포자는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포자를 잡아먹습니다. 한번 깨어난 야만성은 시들 줄을 모릅니다. 상처를 통하여 외부와 닿은 포자는 즉각적으로 번식을 시도합니다. 헤게아의 포자는 죄수들의 포자를 잡아먹는 것으로 모자라 계속 증식됩니다. 헤게아는 포자를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진 않았지요. 포자가 통제에서 벗어날수록 그의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헤게아는 다시 한번 박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의 만남으로 더 뚜렷해진 모습을 한 박사는 누군가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봐.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 말을 듣고 헤게아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부서진 격봉만이 전투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죄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알겠습니다. 결합 반응 후에 괴물이 없어진 이유를. 헤게아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가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수의 포자를 잡아먹고 복구된 포자의 기억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억을 자극합니다. 나는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동굴에 들어온 나는 누구인가? 혼란스러운 그와 다르게 그의 몸에서 흩날린 포자는 지나온 길을 조용히 지킵니다.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인지하던 기억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지하 연구실로 들어서자 아이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아빠를 찾던 아이는 헤게아를 보며 웃음 짓습니다. 아이를 보니 안도감이 듭니다.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의 자신과 닮았다고 느끼는 그입니다.